돈이 되는 라디오. 돈이 되는 라디오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맞이하는 돈이 되는 라디오입니다. 여도은 앵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예뻐지셨어요. 뭐 하신 거예요? 저요. 어제 제가 청취자들 앞에 얘기했잖아요. 네네. 저 머리 염색했어요. 검은색으로. 그러니까 아니 하얀 피부라서 그런지 네. 이게 약간 여성들의 스몰 토크가 될 수도 있는데 아니 진짜 훨씬 뭔가 TMI 아무도 관심 어려 보이고 아, 그래요? 오늘 약간 느낌이 되게 도시 여자 같은 느낌인데요. 저 원래 도시 여자예요. 뭐 그렇다고 치고요. 저 상암동 눈썹 미녀.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은 앵커가 거짓말하는지 진짜를 얘기하는지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오늘 안 그래도 생생 퀴즈의 그 생생 퀴즈가 정답이 고집스러운 사람을 말할 때 말하는 그 비유하는 동물이 정답인데 그 영화 접속 봤어요? 봤죠. 영화 접속에 보면 검은 머리가 되게 고집센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저도 검은 머리인데요. 아, 저처럼 이렇게 새까만 머리를 염색하는 사람. 네. 또 제가 쓸데없는 TMI를 얘기했네요. 제 머리 색깔을 한 번 더. 그래서 혜민 PD님의 성격이 고집스럽다라는 거를 뭐 헤어 컬러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고집세지 않죠. 네. 지금 8824님 센스 있게 고집센 황소처럼 YTN 생생정치 청취할게요. 이렇게 센스 있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이상한 이야기도 다 아름답게 순화시켜 주셔서 저희가 방송을 계속해서 꾸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6075님은 우리 집 중전 아마 와이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고집 좀 그만 부려요. 그럼 미인 될 거예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수단이 여기까지 뜻 떨도록 하고 도은 씨 올해 새해 새롭게 세운 계획 결심 어떤 거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2020년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GT 제가 또 GT예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또 나이가 나올 텐데 여러분 계산하지는 마시고요. 예, GT고. 근데 저 개띠거든요. 네네. 몇 년 전에 개해였잖아요. 네네. 저 그때 진짜 뭐가 잘 됐어요. 정말요? 저 그러면 잘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제가 살짝 이야기 드렸죠. 작년에 제가 또 사업 시작한 것도 그러게요. 있고 또 얼마 전에 유튜브 구독자가 벌써 5,500분이 넘어서고 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열심히 하고 저는 사실 벌려놓은 게 너무 많아서 올해 이제 그거를 제대로 그래요? 안정화시키고 조금 붐업시키고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돈이 되는 라디오도 거의 이제 반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리고자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제 목표는 정말 이 코너여서가 아니라 돈을 좀 아껴보고 돈을 좀 모아보자. 정말요? 이제는 왜냐면 저희 아들이 학교를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학교를 들어가니까 저도 이제 조금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네, 학부형이 되니까 그쵸. 저도 조금 경제적인 사람이 돼보자. 상생 경제는 이제 됐어. 그러니까 이제 좀 그만 생생 경제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그래서 우리 알겠습니다. 도은 씨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종잣돈 모으기? 그럼요. 우리가 종잣돈 모으기를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걸 몰라서 못할까요? 네. 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알죠. 여러분들 종잣돈 모으는 방법을 몰라서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연말에 친구와 이제 만나서 이제 종잣돈 모으는 얘기를 막 했어요. 저 유튜브 시청자분 중에서도 한 분이 종잣돈 모으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방법? 그거부터가 잘못됐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쉬운 게 어딨냐라는 그런 말처럼 종잣돈 모으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지 않아서 안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하는 것 뿐이지. 지금 약간 혜민 PD님 눈이 지금 희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포기를 종용하는 거예요? 아니요.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고 제가 오늘 그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훈련을 하고 어떤 방법들이 좀 있는지를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빠밤. 자, 첫 번째 단계는 일단 미리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자금이 있든 없든. 그렇죠. 일단 혜민 PD님은 월급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받고 있거나 뭐 저 같은 경우에도 프리랜서긴 하지만 어쨌든 고정적으로 한 달 동안에 들어오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런 거 이제 안에서 새해가 지금 사실
일주일 넘게 흐르긴 했지만 우리가 요 자금 계획을 지금 세워도 늦진 않거든요. 큰 뭐 달력도 좋고요. 전체 365일에 다 나온 아니면 뭐 엑셀 잘하시면 엑셀 파일에다가 1월, 2월, 3월, 4월에서 12월까지 해서 일별로 쫙 이렇게 나누는 칸 그런 거 만드는 거 사실 쉽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의 기본적인 한 달에 들어가는 고정비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고정비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굵직한 월별 이벤트 있잖아요. 뭐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설 연휴가 더 다가오니까 그렇죠. 그때 또 부모님의 용돈을 혹시라도 드리신다면 이제 뭐 용돈 뭐 땡땡 10,000원 이렇게 딱 쓰고 그리고 혹시나 2월이 됐는데 저는 이제 2월에 어머니 생신이 있거든요. 뭐 어머니 생신 선물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이벤트 굵직한 이벤트에 대한 고정비를 생각해 두시고 그거를 이제 미리 다 정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생활비에 대해서도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네. 생활비 안에는 우리가 뭐 식비 뭐 그래 아니면은 뭐 밥 먹는 거뿐만 아니라 교통비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만약에 대출을 받으셨다면 이자 관련해서도 고정비 안에 생활비에 포함을 해서 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나갈 돈을 쭉 체크를 해 두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여유 자금이라는 게 남아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금액 안에서 내가 1년 동안에 고정비는 이만큼 나와 있고 그러면 저축이나 투자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1단계 중요합니다.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고정비, 생활비 어느 정도 드는지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자, 네. 그다음에요. 그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어떻게 모으고 불릴 것이냐 요 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무조건 나의 고정비 외에는 다 모을 것이다. 뭐 한 통장에 무조건 안 쓰고 냅두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게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막 또 차곡차곡 쓰이다 보면 나 돈 좀 많이 모였네. 조금 뺏어 쓸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리를 해서 목표를 정하는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다양하게 우리가 돈을 모으겠지만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만약에 올해 내가 휴가를 가려고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하시면은 그것도 일단 돈을 모아야 되는 네.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뭐 유럽 여행을 가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면 10월에 내가 갈 거면 뭐 6개월 동안 혹은 뭐 8개월 동안 돈을 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 그때 300만 원이 되는지 한 달 동안의 자금 계획을 또 그럼 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목표인데 내가 올 한 해 정말 실현할 수 있는 네. 좀 가시적인 목표. 네네. 해외여행을 올해 네네. 가고 싶다. 그럼 그 목표를 세우라는 그렇죠. 거죠. 그거 작게 세우고 이제 그거에는 300만 원이 드니까 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 되는지 또 그럼 자금을 빼게 되면은 또 여유 자금이 또 남죠. 그럼 그 다음에는 내가 이 돈으로 1년간 혹은 뭐 3년간 하는 5천만 원을 뭐 전세 자금으로 모아둘 거야. 네. 라고 하면은 그 3년 안에 내가 또 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 되는지 또 그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계속 파일을 나눠가는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렇죠. 그렇게 해둬야 네. 만약에 우리가 한꺼번에 다 모아둘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디 뭐 적금이나 예금 상품 넣었다가 뺄 수 이걸 있잖아요. 혹여나 그쵸 해약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상황이 발생하면 다 깨게 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쪼개서 나누다 보면은 우리가 여행 갈 때 자금 따로 이렇게 빼서 쓸 수 있고 또 전세 자금은 또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관리하게 분산 되니까 투자처럼. 그쵸 통장을 쪼개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처럼 좀 여러 가지 목적을 나누어서 거기에 돈을 모아두자. 네네. 왜냐하면 분산 투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통장 쪼개기라고 보통 얘기를 그래요. 해요. 한 군데에 돈을 모아두면 큰 돈이고 이거를 쉽게 빼서 쓰기 그쵸. 쉬우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다 했어요. 근데도 여윳돈이 좀 남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조금 위험해도 수익률이 나는 말 그대로 진짜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좀 네.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상품들 있어요? 사실 그 사회 초년생분들은 재테크나 이런 상품 관련해서 충분한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옆집 친구가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또 저도 뭐 ETF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해서 뭔가 이제 공격적인 수익률을 좀 많이 올릴 수 있는 이런 투자하고 싶다라고 해서 덜컥 맞아요. 시작하시는 거는 저는 정말 이제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그래요. 보통 이제 우리가 여유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을 잃으면 아무리 여유 자금이더라도 아프죠. 저의 피땀 눈물이 그럼요. 서린 돌인데 정말 피눈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주식 투자로 만약에 수익률을 조금 올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 많이 드렸던 뭐 국내 주식형도 좋고 아니면 해외 시장으로 조금 눈을 돌려서 ETF 쪽에 투자를 더 권하고 있어요. 왜냐면
기업에 대해서 종목에 대한 분석은 사실 좀 어렵지만 전체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에 굵직하게 돌아가는 부분들을 캐치해내는 게 더 쉽기 때문에 ETF 관련해서 조금 눈을 돌려서 관련된 분야나 그 네. 산업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내가 요것을 투자해보면 좀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제 한 번에 사시지 마시고 우리가 적금 드는 것처럼 ETF도 쪼개서 월에 얼마씩 이렇게 종목을 매수해 가자. 네. 이런 방식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도은 씨가 몇 달 전에 그 얘기 해줬었잖아요. 쇼핑센터 가도 그냥 가지 말고 쇼핑센터에 어떤 품목이 인기가 있는지 트렌드가 뭔지 그게 그쵸.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산업 흐름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전에 일부에서 그 유동원 본부장님도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결국 4차 산업혁명이다. 그렇죠. 전체 굵직하게 또 그런 그러니까 굵직하게. 네. 네. 그런 관련된 ETF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ETF를 미시는군요. 그렇죠. 이게 ETF가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펀드랑 비슷한 형태거든요. 같은 네. 형태예요. 근데 이 전체 종목에 대한 파악보다는 훨씬 굵직하게 쉽게 용이하게 접근할 수도 있고 네. 또 국내 주식형 ETF나 아예 해외 시장에서 ETF는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깊게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ETF 이야기도 해주셨고 조금 네.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네. 새해 내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하면 추가 금리 혜택을 맞아요. 주는. 아, 요즘 진짜 아이디어 나 이해가 안 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요. 이 요새 금리가 정말 너무 낮잖아요. 그렇죠. 기준금리 자체도 낮고 예금에서 정말 1~2% 금리 받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가 예전에 제가 한눈에 시리즈로 예금 금리 높은 사이트, 높은 은행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렸는데 이게 금융상품 중에서도 이제 새해를 공략하는 그런 게 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연이나 다이어트 이런 목표들 새해 많이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을 하면 추가 금리를 주는 그런 상품들이 아, 그래. 많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뭐 1% 추가로 더 주기도 하고 아니, 요즘 같은데 1%가 어디예요? 큰 거잖아요. 물론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금이나 예금 상품 들 때 결과적으로 내가 뭐 한 달에 30만 원씩 모아서 1년 모았을 때 이자 보면은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가 돈을 어딘가에 맡겼을 때 그 정도 그럼요. 이자가 나오는 것도 그래 뭐 땅 파서 그 돈 나올 안 거 아닌데 나오잖아요. 일단 어쨌든. 나오는 건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가 나의 자금 재테크 관련된 목표뿐만 아니라 뭐 금연이나 다이어트 혹은 뭐 독서 이러한 목표를 정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용하고 계신 은행도 좋고 그런 거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약간 또 PPL이 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상품은 말 못해도 네네네. 뭐 보건복지부하고 요거 국가 금연 금연. 지원 서비스가 네네. 뭐 금연 성공 적금을 내놨다고 네, 막 하더라고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1년 동안 매일 1,000원에서 10,000원까지 자유롭게 적금을 저축을 할 수 있고 아, 매일. 네네. 연금리 1%에서 금연을 성공할 경우에는 1.5% 특별 금리까지 적용을 해요. 재밌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증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센터에 다 등록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뭐 국가 진짜 금연 지원 실질적으로 서비스. 우리가 케어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머 너무 좋네요. 그쵸, 이거 진짜 이거 여러분. 나라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연 올해 목표하신 분들은 요거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뭐 금연 말고도 다이어트 또 다이어트도 있어요? 알려줘요. 다이어트. 하시게요. 알려줘요. 그게 뭐 네. 1kg 뺐다고 1% 금리 주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약간 요건 이제 스스로의 의지가 좀 필요한데 네. 뭐 이제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목표로 오늘 저녁을 굶고 운동을 가기로 했다. 그럼 오늘 내가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앱에 들어가서 성공을 누르면은 이제 돈이 뭐 10,000원이 가고 실패를 누르면 5,000원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 이제 약간 정말요? 스스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할 수 실패했는데도 있잖아요. 성공했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돈을 모으는 것 플러스 나의 의지와 내가 얼마나 하루하루 동기부여. 이거를 지켜내고 있는지 이런 걸 또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돈도 모으고 재테크로 돈도 모으고 또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이렇게 와. 일석이조 잡을 수 있는 상품들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돈이 되는 라디오에 다음 네. 정보를 주셨어요.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창에 김현주 님이 사회초년생 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다시 듣게 하도록 권해봐야겠어요. 쇼핑센터에서도 산업 흐름을 파악하라는 조언 참 공감됩니다 네. 하셨는데 실제 여도운 앵커도 본인이 굉장히 쇼핑센터에 굉장히 오래 계셔서 네, 자주 가죠. 그래서 쇼핑을 하다가 이제 네. 산업을 살피다가 진짜로 본인이 그 산업의 사업도 흐름을 하고. 보고 사업을 하는 이제 그런
지경이 아니라 그런 수준까지 그쵸. 이르렀으니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3352님은 방송 들으며 메모하랴 빨래 널랴 정신없이 배달한다 해서 식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진짜 좋은 생생한 경제를 알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도움되는 이야기들 많이 받아가시고요. 네.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앞서서도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해 드렸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지금 연초부터 방송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나눴으니까 맞아요. 사실 저도 올해 목표가 좀 돈을 많이 더 모아보자라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작지만 정말 큰 결실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유혹에서 좀 벗어나셔서 꼭 우리 김혜인 PD님도 함께 연말에는 우리가 다 같이 좀 언박싱하는 것처럼 이제 뭐 통장 오프닝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좋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얘기했어요. 돈을 버는 게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 돈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라고 그쵸. 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 사실 머리 염색한 것도 이 뿌리 염색하는 돈 아끼려고 검은색으로 염색했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예, 지금도 충분히 너무 예뻐요. 고맙습니다. 네. 자, 8824님, 저는 담배 83년에 끊었어요. 1년이면 160만 원 정도인데 이 돈 수십 년 저축하면 큰 돈 돼요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정말 티끌모아 태산 뭐 사실 티끌모아 티끌이다 뭐 이런 약간 안 좋은 이야기도 자주 있지만 섞인. 티끌모아 태산 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자, 올 한 해 우리 돈 많이 버는 아니고요. 돈 많이 모으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도운 앵커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젠